저도 문제를 처음 봐가지고. 오우야. 여기가 명제 파트라는 거를 모르면 학생들이 풀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C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2차식이면 이해된 사람? C에 대한 2차 부등식일 확률이 제일 높지 않아요? C라는 녀석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와야 C의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지. 그럼 저 두 개의 식을 응용해서 C만 가지고 쓰는 C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럼 그거 어떻게 만드는데 저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잘 보세요. 이건 해본 적 없는 학생들은 무조건 못 맞추게 돼 있는 거야. C만 한쪽으로 뺐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녀석은 O-C로 써도 된다. C만 독립적으로 뺀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식도 그게 가능해져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1-C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왜 썼을까? 코시 슈바르트를 쓸 수 있어요. 부등식을. 그래서 어떻게 코시 슈바르트를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시 슈바르트는 A제곱, B의 제곱, X제곱, Y제곱 하면은 AX, BY 제곱. 이렇게 되죠. 부등식이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럼 A제곱, B의 제곱은 요거라고 쓰자. 그럼 얼마의 제곱, 얼마의 제곱 해야지 얘가 나오느냐. 11이죠, 11. 기본적으로. 그럼 요거는 무조건 성립한 절대 부등식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는 A, B가, C가 아니고, 우리 C로만 2차 부등식 만들기로 했는데, A, B가 들어가는데, 이제, 바꿔줄 수 있어.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1-C의 제곱이고, 요거는 곱하기 얼마예요? 1 더하기 2니까 곱하기 2는 작거나 같다. 우리가 쓰고 있는 A 플러스 B는 O-C의 완전 제곱. 요렇게요. 곱하기 2는 뭐 앞에서도 해도 되니까. 전개해보면 C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과정. 그래서 이걸 본 적이 없는 학생은 절대 못 맞춰, 이건. 한번 본 적 있는 학생들 중에 수학적 재능이 좀 있는 학생들, 연습량 있는 학생들은 저거 A, B, A 더하기 B,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코시 슈바르트로 C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라는 얘기구나라는 걸 알고 나면 하기가 좀 편하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쪽 형태가 나오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좌변 전개하면 22-2C의 제곱은 작거나 같다. 25-10C 플러스 C의 제곱. 이항합시다. 3C의 제곱 마이너스 10C.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풀 3이 되겠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 3cc 얼마 13마사.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3C 마이너스 1. 근데 부등호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디 틀렸나? 혹시 슈베르트 할 때 슈바르트 할 때 왼쪽으로 쳐내는 거 아니에요? 씨발. 씨발. 빨리 얘기해줘야지, 개새끼들아. 아하. 똥 같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다 이항했으니까 그 부분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C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얼마 3분의 1과 3 사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0보다 작은 범위를, 작거나 같은 범위를 원하니까 C값은 3분의 1에서 3 사이입니다. 최대값은 3, 최소값은 3분의 1 빼시면 3분의 9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1번이에요. 저게 다. 3분의 8 이렇게 되죠. 절대 본 적 없는 학생은 못 맞춥니다. 이걸 혼자서 생각해내서 맞췄다? 어우야, 탈 1학년이야. 그 정도면. 이건 또 뭐야?
일단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X를 찾긴 힘든데 P 인수분해 되는 건 보이시죠? X에 1 들어가면 성립합니다. 그럼 조립제법으로 1이 근이다라고 생각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죠? 3차항, 2차항, 1차항, 1차항도 바로 풀어서 쓸게요. 상수항, 1이 근이다. 내려가서 곱해서 올라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떨어지죠. 즉 요식은 x-1, x제곱 플러스 k-1x 플러스 1 요게 0. 일단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 하나는 갖고 있고 여기에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모를 두 근, 총 3개의 근을 무조건 갖고 있다. 됐죠? 근데 명제 보세요. Q는 편하죠? X가 C이거나 X가 마시거나. 됐죠? P의 원소들 1, 알파, 베타가 어디에 쏙 들어간다는 거야? 참이 된다 그랬으니까 어디에 쏙 들어간다? 집합 C, 마시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알파, 베타에 막 C 1은 무조건 얘네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C가 변수예요, 상수예요? 상수라 그랬지. 고정된 숫자래. C는 바뀔 수가 없는 숫자래. 그러면 확정 C는 누구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1과 마일로 고정이 돼야 돼.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일단. 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니까, 참이라 그랬으니까. C가 먼저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면 선생님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는데 알파 베타가 1이나 이 근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 얘기야. 됐어요. 여기서 근이 안 나오는 것도 괜찮아. 실근이 아예 안 나와? 그럼 1밖에 없는 거야, P의 조건에는. 됐죠? 그리고 1이나 마이너스 1에 들어가는 게 맞고 1, 1 괜찮아. 뭐 1, 1 마이너스 1도 괜찮아. 다 들어가. 그러면 저기 있는 2차 방정식인 얘가 경우가 첫 번째 근을 1 또는 마이너스 1을 가질 때, 두 번째도 있어요. 근이 아예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1이 근이라면 K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 근이냐면 K가 얼마냐? 그런 K 값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럼 X에 1을 넣었을 때 성립을 하려면 1 플러스 K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가능하고. 됐어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하면 좋으니까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플러스 1 0이 돼야 K는 3도 되는 거죠. 뭐 일부러 이걸 뭐 어렵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 판별식 쓰라는 얘기죠. 1차항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차항 계수 상수항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작으면 허근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개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다가 얘가 마4니까 마3. 0보다 작다 1, 3, 빵. 자, K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마1과 3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0보다 작다. 마1부터 3까지. 근데 이 케이스들도 괜찮고 이 케이스도 괜찮으니까 합집합 범위를 쓰셔야 돼. 마1도 포함하고 3도 포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정답은 얘죠. 여기를 만족시킨 정수 K는 마1, 0, 1, 2, 3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이 온가요?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 2차 부등식 함수 여기까지 막 섞어서 내는 그런 케이스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 실수 X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P에도 속하고 Q에도 속합니다, 이 뜻이에요.
C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은 교집합이 하나라도 있구나. 그놈이 어떤 실수 X가 된다는 얘기구나. 근데 이건 범위가 아예 나왔고, 이거 범위를 이제 정할 수 있어야 돼. 아, 4와 7 사이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근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지금. 그죠? 그럼 Q라는 조건을 다시 생각해보면 X-2, X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못 풀어요. 왜 못 풀죠? K 값이 2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풀죠. 그러면 경우에서 따야 되는구나. K가 2보다 작을 때, K가 2일 때, K가 2보다 클 때로 나눠서 살짝만 생각해 봅시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근이 2랑 K가 나와요. 근데 K가 2보다 작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야. 이 경우에서는 X가 K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네. X-2가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네. 젠장할. 그건 뭐 상관없고. 그 다음? 아니, 이거 얘기하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2면 X-2의 완전 제곱이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전체 범위야, 전체 범위. 다 0보다 크거나 같아. 딱 접하니까. K가 2일 때는 무조건 된다는 얘기예요. 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리고 요건 누구랑 누구야? 2랑 K죠. 그래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K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4부터 7까지가 딱 교집합이 쬐끔이라도 있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2가 고정돼 있잖아. 2. 그럼 4부터 7까지가 교집합을 가지려면 얘는 범위가 얘하고 얘인데, 그죠? X의 범위가 4랑 7이랑 교집합이 생기려면 4가 여기 있단 말이야. 7도 여기 있겠지. 무조건 2보다 큰 범위에 있어. 그럼 얘랑 얘는 교집합이 무조건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여기까지는 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다 된다. K가 2보다 작으면 요거의 범위,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X의 범위 Q와 4와 7은 교집합이 무조건 생겨 있는 거야. 2보다 큰 거랑 4와 7 사이는 교집합이 4와 7이지. 교집합이 있으니까 성립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넌 다 되는구나. 이거는 X 전체가 다 된다 그랬단 말이야. X가 뭐가 되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다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게 또 4랑 7랑 교집합이 있냐? 있지, 당연히. 너도 괜찮아. 합치면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문제야, 이제. 4와 7이면 4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이게 2니까 7이 또 어딘가 있을 거야. 4, 7이 어디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어떻게 맞추면 돼요? 요것만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X의 범위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지금 Q하고 있는 거야. K보다 크거나 같거나 요 범위랑 4랑 7이 교집합이 있으면 돼. 4, 7은 이쪽으로는 못 가.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되잖아. 예를 들면 4, 7 뭐 이런 식이 되면 교집합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쵸? K 값이 누구보다 작으면 돼. 7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지. 딱 7이라도 괜찮아. 그치? K가 7일 때 딱 교집합이 생기니까. 그치? 또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뭐. 그쵸? 상관 있어 없어? 없어. 범위 없어. 이거 조심해야 돼. 4, 7이 여기 있어도 교집합은 있는 거야. 그럼 K가 4보다 작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같아도 되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라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K가 4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4, 7은 무조건 이쪽이랑 교집합이 생긴다고.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근데 4보다 커도 되냐고. 되지. 이게 5가 된다 쳐봐. 4, 7 교집합 있잖아. 범위 똑바로 쓰셔야 돼. 맞아? 안 돼, 돼. 이거보다 커, 작아, 범위가. 잘 생각해봐. 되게 쉬운 범위야. 다시 천천히. 자, K를 고정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쉽게 하시려면 4, 7이 고정됐다고 하죠. 4부터 7까지라는 녀석은 고정이 돼 있고 이제 2보다 작거나 같거나 K보다 크거나 같거나랑 교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2보다 작거나 같다와 4와 7 사이라는 교집합이 절대 안 생기고 그럼 K가 여기 있어도 되냐고. 되지. 되잖아. K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교집합 생기잖아. 교집합이 있기만 하면 된다며. 어떤 X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며.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됐지. K가 2보다 큰 상태에서는 7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죠. K가 7을 넘어서면 교집합이 없는 거야. 7까지는 7이라는 교집합이 있어. 7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요거죠, 요거. 그러면 되는 거 얘하고 얘를 섞으면 합친 범위가 필요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누구야? 이거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다 되고 2는 안 되지만 2부터 7까지 다 되고 합치면 2까지 포함한 저놈들 다 되고 7까지도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무한 게 아니에요. 자연수란 얘기죠. 그럼 1부터 7, 이게 답이 7개예요. 네, 답이 7개. 이렇게. 이거 조금 까다로웠네요. 손이 많이 갔었습니다. 이것도 쉽진 않다. 손이 좀 간다. 얘네 둘은 범위가 확정이 돼 있고 얘는 범위가 확정이 안 됐어요. Q는 R에 포함된다. 이 범위가 이 범위에 포함된대. 그리고 R은 나피에 포함된대. R은 나피. P 필요 없어. 나피 누구야? 나피. 마사와 3 사이라는 얘기죠. 마사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는 거에 반대 범위는 포함하면서 안의 범위를 얘기할 거야. 이게 나피야.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간대. 그러기 위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마3, 마4, 풀3, 풀3 이렇게 되겠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선생님 얘기가 이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이게 만약에 아래 그래프라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선생님이 알파 3이라고 하면 그럼 아래 진리집합인 대문자 R은 누구와 누구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포함돼 X값이 알파와 3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R은 Q를 포함하죠. 얘가 이 안에 쏙 들어와. 쏙 들어오지? 마3부터 풀3까지는 얘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얘는 나피 안에 들어갈 수 있지. 마4 안 넘어갔으니까. 이 얘기야. 이 얘기. 얘 그래프가 이 형태를 띄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얘는 바뀔 수 있어 없어? 알파는 좀 움직일 수 있어. 얘는 못 바뀌어. 왜? 3을 포함하면서 3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R이라는 녀석은 얘를 포함해야 돼. Q를 포함해야 돼. 3보다 커도 돼. 원래는. 그 조건만 만족시키려면. 근데 요거 안에는 자기가 들어와야 돼. R이 이 안에는 들어와야 돼. 3 넘어가지 말래. 그럼 얘는 확정 고정이라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풀이었어, 이게.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랑 확정 3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쵸? 그럼 근각계수로 끝났네. 어떻게?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와 3인데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A요. 두 근의 곱은요? B요. 됐나요? 그럼 출제자가 A 플러스 B를 계산해라. 야, 잘 생각해. 니네는 문자가 두 개가 노는 것의 최대 최소값을 구할 방법을 절대부등식밖에 몰라. 그치? A가 누구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야. A 집어넣고 B 대신에 3알파 집어넣어봐. 이게 A 플러스 B야.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라고 쓰면 돼? 2알파 마 3이라고 쓰면 돼. 알파의 범위만 알 수 있으면 얘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파 범위 아는데 나 누구와 누구 사이? 마 4와 마 3 사이. 되시겠어요? 그럼 두 배를 하면 어떻게 돼? 마 8, 2알파, 6. 마이너스 3을 빼면 어떻게 돼? 잠깐만.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거 계산 안 맞는다. 잠깐만. 여기까진 맞는 것 같고 알파 범위가 마4 포함 마3도 포함 마3 빼면 두 배를 하고 3을 다 빼면 2알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2부터 마이너스 9까지인데 그 녀석의 이게 A 플러스 B야. 이게 최대값. 이게 답이 마이너스 9예요. 이건 조금 어려웠네. 이것도 손이 좀 가네요. 그죠? 요거 생각하라는 뜻이었어요. 요 그래프는 뭐. 산술기압 평균 사용하실 때 그나마 좀 교과서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잘 보세요. 야, x가 양수든 음수든 y가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것까진 맞아. 근데 얘가 뭘지 몰라.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돼 안 돼? 안 돼. 그죠? 그런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1 더한 얘는 확정 양수야. 그지? 게다가 산술기압 평균을 쓰려고 했다니까 서로가 역수관계가 아니라서 지워지지가 않아. 분모 건들 수 있어 없어? 못 건드려요. 그럼 쟤를 건드려야 돼. 어떻게? 얼마 더 더하면 돼요? x제곱 더 더하면 2x제곱 돼. y제곱은 있으니까 쓸 필요 없어. 마이너스 2x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x 써. 플러스 1이 없었는데 썼으니까 다시 빼줘. 같은 식이야. 이 식 다시 더해보면 쟤야.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는 사람? 우주 이해돼? 그러면 얘는 무조건 크거나 같죠? 누구보다? 2배 루트 2놈 곱한 거 없어져. 4야. 엄마 씨발. 더하기 뒤에 거는 그대로 가는 거지.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4 플러스 얘잖아. 여기다 4 더한 거야. 4 더한 거.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세요? 자빠자느라고 죽는다 아주 다들. 이거 나올 확률 높다. 근데 산술기압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최대값은 최소값이죠. 언제? 이 객체와 이 객체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분의 4가 같을 때야.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안 돼요. 0 이상, 0 초까지. 양변에 곱하면 어렵지 않아.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 얼마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텐데 얘는 0보다 크다 그래서 무조건 2야. 무조건 2일 때야. 근데 거기까지는 좋다 치자.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결론이 나왔는데 x와 y의 관계는 알겠어. 그래서 x 값이 확정되면 y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y 값이 확정되면 반대로 x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고요. 거기까지는 되죠. 하나는 확정을 해줘야 되잖아. 얼마라고. 여기서는 못해요. 여기서는 못해. 이게 제일 작을 때가 언제냐고. 그치? 이거 x로만 만들어줬잖아. 언제 제일 작냐고. 꼭지점일 때가 제일 작겠지. x값이 여기서 확정되는 거야. 확정되면 그때 y값이 얼마인지도 확정이 되는 거고. 대칭축이 얼마예요?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2. x가 1일 때 2가 되는 거죠. x가 언제일 때가 최소라는 거야? 1일 때. x가 1일 때 x가 1이면 y가 얼마가 돼? 0이죠. 무조건 0이야. 이 전체의 최소값은 얼마야? 2요. 3개 더하면 3이에요. 이게 답이 3이에요. 이것도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웬만한 교과서들에 좀 있는 편의 문제입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활용이죠. 점 A에서 시작해서 모든 모서리를 다 지나가지고 G에 이르는 거.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와야 된대. 뭐 생각해보면 편하다? 전개도 생각해보시면 편해요. A에서 G로. 초등학교 때도 배워. 최단거리가 뭐야? 이거야. 이거 다시 두루루룩 말아보면은 이렇게 해서 내려오지. 됐어?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되지.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지금 이선이란 말이야. 이게 최단거리야. 다르게 갈 수도 있어.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최단거리가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무조건 얼마래요? 루트 10이래요. 요 정육면체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가 결정돼 있을 거 아니야. 몰라서 A라고 해볼게요. 높이의 길이 뭔지 모르니까 문자 B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뭐가 먼저 성립해? 피타고라스 정리가 한번 성립하죠. 아, 이거 너무 계속 큰 거 아니야? 6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요놈의 제곱인 10이다라는 관계식 하나 성립하고. 됐어. 또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또 쓸 수 있는 거. 피타고라스 정리는 썼어.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얼마야? A 6개, A 6개, 12A에다가 B 몇 번 더 하는 거야? 6번.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뭐 쓰면 딱 맞을까?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해버려. 얘의 최대값을 뭐. 코시-슈바르트지. 2차식이랑 1차식이니까. 요거 정리하면 얼마야? 36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10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쓸까? 결론에 얘가 나와야지.
별로네. 근데 이건 뭐 6 같은 거 빼줘도 돼.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알면 6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은 없어. 얼마로 할래? 이게 2a 플러스 1b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아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 그대로 써야 돼. 36a제곱 b의 제곱 됐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쓰면 그냥 저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였어. 6a의 완전제곱 b의 제곱 됐지. 그럼 6a랑 얼마 곱해야지 6a랑 얼마 곱해야지 얘가 나오냐고. 3분의 1의 제곱이지. 6a랑 3분의 1 곱해야 2a가 나오니까 1b는 1이랑 곱해야지 얘가 나오지 뭐. 자, 이 값 확정 얼마였어요? 10이었어요. 10 곱하기 얘 얼마야? 9분의 1 더하기 1이야. 9분의 1 더하기 1이 9분의 10.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녀석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b는 누구와 누구 사이라는 얘기야? 이게 뭐의 제곱이야? 3분의 10의 제곱이지. 이게 답이 맞나 모르겠다. 그런데 a도 길이고 b도 길이니까 무조건 0보다 커. 우주야. 그만해 이 새끼야. 이거 답 맞나? 근데 나 제대로 쓴 거 맞나? 이걸 몇 배 해야 돼요? 6배까지 걸어줘야 돼. 우린 요거 구했어. 요거 해주면 돼. 6을 곱한다 그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는 않아요. 이게 답이 20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프린트는 코시 슈바르트를 너무 많이 써요 지금.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쓰진 못합니다.